여기 보시면 상단에 토익 아니고 토픽. 네, 토픽.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얼마 전에 제가 한국어 교육바다 홈페이지에 토픽과 관련된 자료를 왕창 올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이 자료를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에서 한국어 교육바다 검색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바다. 자, 여기서 한국어 교육바다 접속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여기 보시면 상단에 토픽 있죠. 토픽에서 문항분석, 어휘, 문법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어휘부터 가겠습니다. 어휘 가시면 방금 이렇게 광고가 뜨는데 여러분 이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토픽 1급, 이제 토픽 레벨이 이렇게 가시고 이 두 개가 이제 초급이죠. 초급 전체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3급, 4급, 5급, 6급 있고 이제 전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냐? 여러분 보통 지금 뭐 대학교 책으로 가르치신다든지 뭐 세종학당으로 가르치신다든지 그 책이 그 해당 급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권을 끝내시면 1급이 되는 거고 2권을 끝내시면 2급이 되는 거고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을 하셔서 이 학생이 이제 1권 좀 끝났을 때 여기에 있는 뭐 명사 목록을 뽑아서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이 여기에 있는 명사는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정도는 알아야지 나중에 한국어 토픽 시험을 칠 수가 있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학생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보여주시냐. 한번 그냥 쭉 뽑아서 주세요. 학생한테. 쭉 뽑아서 주고 아는 거 모르는 거 아는 거에 체크하거나 아니면 모르는 거에 체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싹 보고 그러고 나서 모르는 것만 따로 이제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르는 것만 수업 시간에 조금씩 외우게 하거나 아니면은 숙제로 내주거나 아니면은 뭐 시험을 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언어는 사실 문법이 엄청 중요하지만 문법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어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지만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문법을 다 빼고 문장 안에서 단어만 따다다다다 있을 때 저희가 하나의 언어를 이미 할 줄 알기 때문에 한국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명사의 나열만 있어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근데 명사의 나열 없이 명사 없이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휘를 알 수 있도록 계속 조금씩 강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 형용사나 동사도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는 거 체크하고 모르는 거 이제 남기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체크를 하시냐? 문장을 만들라고 하시면 돼요. 뭐 동사 이 동사로 문장을 만들어봐. 이 형용사로 문장을 만들어봐. 이게 요즘은 그 문법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구조로 접근합니다. 문장 구조.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언어가 다 그렇지만 요즘 이 언어 교육 자체가 뭐 문법을 알려주고 명사를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구조 자체를 학생한테 넣어버리는 거다. 이 구조 자체를 넣어주고 그 안에서 이제 이게 명사야, 이게 동사야,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뽑아가면서 이 구조를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에게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 이거 통합 목록은 말 그대로 위에 있는 명사, 동사, 형용사가 통합되어 있는 목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수업하시면서 조금씩 하시면 되고, 토픽 1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2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걸로 하는 게 낫겠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보면은 아마 뭐 2,000개, 3,000개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쪼개서 학생의 레벨에 맞게 조금씩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입력이 들어가야지 학생이 이걸 받아들이고 조금씩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한 번에 100을 넣으면 안 들어가지만 1, 2, 3, 8, 19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서 들어가면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계별로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휘 가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문법
문법도 똑같습니다. 문법은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학생들 중에서 이런 문법을 잘 아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명사, 동명사, 형용사 구분도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렇습니다. 그 학생이 중국 학생인데, 이게 예를 들어 중국은 한자 하나가 위치에 따라서 이제 뭐 동사가 됐다가 명사가 됐다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이게 여기 있을 때 저기 있을 때 이 위치마다 이 어미가 다르게 붙으니까, 그런 게 붙으면 이제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건 조사야, 이건 어미야, 이건 뭐야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통합 목록을 주고, 통합 목록 안에서 이걸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면 제가 여기에 만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문장을 만드세요. 만드셔서 여러분 그 자료 만드시면 이제 여러분 거니까 그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학생한테 보여주고, 이거 이해가 되냐, 이해가 된다고 하면은 알고 있는 거죠. 모르면은 그 문법을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해서 활용하시면 되고, 이것보다 사실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토픽 문항 분석. 자, 이건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시느냐, 이 문항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가 모든 시험에서 해당 시험을 위한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 은행에서 문제를 가져오는 식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항이 나오는지, 어떤 그 질문, 어떤 것을 알기 위한 질문이 나오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단기간에 목표하는 점수를 빨리 이룰 수도 있고, 그래야지 1시간 1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 뭐 듣기 문항, 읽기 문항 이렇게 있는데, 뭐 필요하신 대로 누르시면 되고, 저는 이제 통합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통합에 보시면 자 1번에서 4번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무릎에 맞는 대답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1번에서 4번까지는 무릎에 맞는 대답을 고르시오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6번 다음 보기와 같은 이어지는 말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무엇이 맞는지,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지를 뭐 물어보는 문제일 테고, 이것 같은 경우는 그 전체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겠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에게 시험 문제 풀어보라고 주면은 이건 다 틀린데 이건 맞춘 애들도 있고, 이건 다 맞는데 이건 틀린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4개 중에서 뭐 3개 이상 2개 뭐 이렇게 틀린 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아 얘가 이런 류의 질문에 약하구나, 이런 류의 질문에 약하구나, 이런 류의 질문에 약하구나,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전체 시험을 한번 치세요. 토픽 1이든 2든 학생이 한번 치게 하고, 치고 나서 그 학생이 틀린 문항들이 어떤 것인지,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그거를 보시고 그 문항에 대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얘가 여기 어디입니까? 요걸 다 맞췄어요. 그런데 그 다음 거에서 이걸 다 틀렸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 토픽 준비하면서 이걸 8개를 다 풀어볼 게 아니라 차라리 이걸 8번 하세요. 이걸 8번 하고, 너무 그렇다 싶으면은 이걸 7번 하고 이런 질문을 하나만 해보시던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똑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학생의 약한 부분을 더 공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1급 같은 경우는 이 점수가 3점짜리도 있고 2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좀 노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시간이 정말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류의 질문은 6, 4, 그러니까 14점이죠. 근데 여기는 3, 3, 3, 4니까 13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요것도 약하고 요것도 약하다면 뭐부터 해야겠어요? 이거부터 해야겠죠. 여기가 점수가 더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학생의 수준을 확실하게 알고, 그래서 약한 부분에 대해서 더 과제도 내주고 같이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시험을 쳐보고, 시험 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틀린 문제를 또 반복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 학생, 그 학생이 토픽을 따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이거 앞에 여기 다 맞췄는데 이쪽에 지금 여기 이제
여기가 이게 다 똑같죠 지금 질문이. 이쪽 거의 뭐 그냥 소나기가 이런 소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 질문을 여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약간 뭐 비교적 작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그 학생이랑은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학생이 틀린 걸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픽, 어휘, 문법, 그리고 문항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만간 여기에 하나 더 넣을 겁니다. 하나 더 넣어서 문항별로 어떤 것을 평가하기 위함인지, 그리고 그걸 위해 어떤 질문 유형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서 이 문항 분석을 보시면 아마 더 편하게 여러분이 이 학생은 어느 부분이 약하구나, 어떤 질문 유형이 약하구나, 그걸 아시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비디오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